안녕하세요. 진해여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물어봤는데, 집합이려면 일단 대상이 명확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좀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크다, 밝다, 빠르다, 많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 양의 종수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A라는 집합이 짝수들의 모임이니까 2, 4, 6, 8, 10까지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3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3, 6, 9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을 살펴보면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어. 자,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리고 둘의 교집합은 6, 1개 있으니까 우리가 1개를 빼서 우리가 7개라고 볼 수 있어서 기억은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5개에서 교집합 1개를 빼서 4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 3개에서 교집합 1개를 빼면 되니까 2개라고 볼 수 있겠지. 둘을 더하면 우리가 6이 되니까 정답은 니은까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에서는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얘를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3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8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을 들어가 보면 A 차집합 B가 A에서 B와 공통된 걸 빼야 되니까 2, 4, 8, 10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A가 2, 4, 6, 8, 10인데, 자, 그럼 X가 2, 4, 8, 10을 반드시 가지고 6이라는 원소는 우리가 X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리을도 역시 맞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이면서 우리가 NA가 65, 그 다음 우리가 NB가 48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는 A, B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두 과목을 모두 선택했다라는 말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거잖아. 자, 최대값은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예 B가 A에 들어가서 B에 있는 48명이 싹 다 A의 집합 안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은 48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최소값은 그냥 아예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65랑 48을 우리가 더한 게 100명을 넘겨버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지는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5 플러스 48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X를 뺀 걸로 계산하지. 이게 100명을 넘기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100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리가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최소값은 13명 이상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61이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역도 참이냐라고 묻는데, 당연히 참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틀렸어. 그 다음 2번, P와 Q가 서로 서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자, 참이려면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집합이 없으면 안 되겠지. P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이 명제가 참여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3번 넘어가고 4번 들어가 보자.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서 얘도 틀렸어. 그 다음 P가 공집합이면 우리가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란 얘기인데, 자, 3번이 왜 정답이냐면 우리가 지금 P 여집합과 Q를 합집합한 게 전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Q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P의 여집합이
최소 여기 Q 여집합은 커버를 친다 이 말이야. 커버를 치고 요 안에 추가로 원소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이 P 여집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P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포함을 하면 당연히 여집합을 씌워주면 우리가 당연히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이면 Q이다도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들어가 보죠. 자, 5번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걸 찾아봐라고 했는데, 자, XZ랑 YZ가 같다고 해서 XY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Z가 0일 수도 있거든. 하지만 XY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로 곱한 것도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번. 제곱한 게 크다고 해서 X가 더 큰 것은 아니에요. X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더 크다고 해서 역시 제곱한 게 더 크다라고 볼 수 없죠? 역시나 음수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합이 4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곱이 4보다 크냐? 자, 우리가 6이랑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곱이 4보다 크진 않지. 반대로 우리가 곱이 4보다 크다라고 해서 합이 4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쪽이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4번.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xy가 임의의 실수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합이 0보다 크면 당연히 q는 만족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q를 만족한다고 해서 합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인 거는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5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xy가 xy랑 같다라는 조건이잖아. 그럼 이거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고,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y 더하기 y제곱,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양변에 x제곱 y제곱 빼고 2를 나눠주면 절대값 xy가 마이너스 xy랑 같다는 조건이야. 이건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양쪽 방향 다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6번은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돼. 자, 산술기하랑은 다르게 얘는 우리가 양수 조건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a, b, x, y가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라고 얘기하거든. 제곱의 합의 곱이 뭐보다 커 나왔다? x와 y의 1차 결합,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차 결합의 제곱보다 커 나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도 쓰이는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해.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제곱의 합을 주고 그 다음 1차 결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6y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얘가 4 더하기 36이니까 얘는 4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니까 곱하면 우리가 400이 될 거야. 제곱을 풀어주면 2x 더하기 6y는 우리가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 커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x 더하기 6y의 최대값은 20이라고 볼 수 있어. 자, 당연히 우리가 얘가 c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분의 x, 즉 2분의 x랑 b분의 y, 즉 6분의 y가 같을 때야. 이게 결국은 6x는 2y일 때니까 y가 3x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근데 y가 3x일 때 2x 더하기 6y는 20인 값을 가질 때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y 자리에 3x를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20x는 20이 돼서 x 값은 1, y 값은 3이 돼.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 값까지 우리가 다 곱해주면 정답은 60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봐라고 했는데, 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함수값이 공역의
한 개씩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돼. 자, 그래서 1, 2, 3, 4, 5를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정답은 우리가 5번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는 내가 만약에 x자리에 0을 대입하잖아?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공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8번 한번 들어가 볼게. 자, 8번에서는 x가 1, 2, 4, 8인데 x에서 x로의 세함수 fg, h가 있어. 자, 이때 f는 1대1 대응, 그 다음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때 우리가 g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2는 자기 자신 2로 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럼 f1도 2가 되고 h4도 2가 되니까 h는 특히 상수함수라서 모든 함수값이 다 2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h4는 2 이렇게 되고 g4는 항등함수니까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f4를 구하려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x가 1, 2, 4, 8이고 그 다음 x가 1, 2, 4, 8이고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하면 일단 f1은 2니까 1이 2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1이 2면 지금 다 조건을 봤을 때 f2가 f8의 2배랑 같다라는 뜻이잖아.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2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하냐면 1로 갈 수는 없으니까 4로 간다라고 치면 우리가 f8은 우리가 2로 가야만 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2는 어디로 가야만 해? 8로 가고 그 다음 8이 4로 가야만 하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4가 1로 가야 돼서 우리가 문제에서 f4의 값은 우리가 1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4와 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7,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다음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b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자, 1대1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3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2a-1x b 플러스 1이라는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이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b라는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근데 여기는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가운데 대칭축이 딱 3이 되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지점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3보다 작은 지점은 빵꾸를 뚫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지금 3보다 작은 지점에서 그래프가 감소했기 때문에 직선도 같이 감소해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a-1은 0보다 작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3에서의 함수값도 서로 같아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 그럼 함수값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우리가 함수값의 공백이 없이 이렇게 실수 전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직선에서 3을 대입한 값이 6a-3 b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2차 함수에서 3을 대입한 값이 9-18 플러스 5b가 되는데 일단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자, 그래서 5b를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주면 6a-6b가 되고 마이너스 3이랑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7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a-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식에서 a를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6a라는 게 6b-7이고 6을 나눠주면 b-6분의 7이니까 b-6분의 7을 그대로 이쪽에 넣어서 b-6분의 7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b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6분의 7을 넘겨서 우리가 6분의 10 6분의 10이 맞죠? 6분의 1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3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될 수 있는 정수비의 최대값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1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0번에서는 3,-1이라는 점을 1,2로 옮겨주는 평행이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에서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3만큼 우리가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똑같은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포물선을 옮겨줄 건데, 그러면 우리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되고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우변으로 넘겨주면 뒤에 플러스 3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에 4x 마이너스 3x 더해주면 x, 그 다음 4에다가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2, 뒤에 7 더해주면 우리가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한다라는 뜻은 얘네들을 우리가 연립을 해주면 우리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쪽 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하면 반의 제곱 1에서 ac를 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k 값은 우리가 4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자, 일단 우리가 기억부터 살펴보면 1, 마이너스 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y의 보호를 바꿔줘야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y 둘 다 보호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들어가 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반의 제곱 4를 더해주고 반의 제곱 9를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우변은 13인데 12를 넘겨주니까 1 이렇게 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2, 3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x의 보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가 니은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x와 y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의 y절표는 x 자리에 0 대입했을 때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3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 삼각형 ABP가 있는데, 일단 A점과 B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분 AB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우리가 16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밑변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가 5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돼야 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나누기 2까지 한 거니까 얘가 15가 되려면 높이가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높이가 6이 되는 우리가 지점에 우리가 점P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점P가 있어도 되고, 우리가 그대로 AB와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쪽에 점P가 있어도 돼. 그러니까 점P가 나타내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AP 더하기 BP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AB는 고정이니까 결국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점 B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줘서 걔를 B'라고 하고, A랑 B'가 선분으로 연결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직선과의 교점이 P가 되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때 우리가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AP 더하기 BP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결국 A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겠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직선까지 거리가 6이니까 우리가 B에서 B'까지는 2배 해줘서 12가 되겠지.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은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A, B' 길이는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은 영명제와 대우명제를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데, 영명제는 결론을 가정으로 옮겨야 되니까 x는 0이고 y는 0이면 가정을 결론으로 옮겨야 되겠지. 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x도 0이고 y도 0이면 당연히 합도 0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대우명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원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걸 가정으로 옮겨야 되고 가정을 부정한 걸 결론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고가 우리가 이거가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y는 0이 아니면 우리가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 자, 이게 우리가 대우명제가 돼. 자, 근데 원명제가 지금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왜 원명제가 거짓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이랑 마이너스 3을 가져와도 합은 0이지만 둘 다 0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원명제가 거짓이니까 우리가 대우명제도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서술형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x가 5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x-5가 양수다라는 조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식에서 5를 빼고 다시 5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x-5랑 x-5분의 1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보면 될 거야.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1이 돼서 최소값은 2가 되겠지. 그럼 전체 최소값은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 문제에서는 최소값뿐만 아니고 우리가 최소를 가질 때의 x값도 물어보고 있거든. 자, 즉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이 동그라미랑 세모가 우리가 합이 2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는 각각이 1로 같을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x가 6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x값은 6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5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게 가정은 유지를 하고 결론만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루트 5가 뭐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루트 5는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q분의 p 이렇게 나타내고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면서 p와 q는 소로소인 자연수라고 둘 수 있어. 소로소인 자연수. 자, 그러면 이걸 식을 정리를 할 때 양변에 우리가 q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줘. 그럼 5q 제곱이 p 제곱이 되는데 그럼 p 제곱이 5의 배수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p제곱이 5의 배수면 p도 마찬가지로 5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대충 p를 5k라고 적고 우리가 이걸 다시 여기 위의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5q제곱은 25k 제곱이 되는데 양변에 5를 나눠주면 q제곱이 5k 제곱이 되니까 지금 q제곱도 5의 배수가 되고 q제곱이 5의 배수면 당연히 q도 뭐가 되겠어? 5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P와 Q가 서로 소다라는 가정에 모순이 돼버려. 왜? P와 Q 둘 다 5의 배수거든. 그럼 우리가 P와 Q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순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루트 5는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는데 x라는 집합이 a랑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거든.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가 있어.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두면 f3이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7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g3은 3 더하기 b죠. 따라서 우리가 b의 값은 4가 돼야 두 개가 같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 되는데 자, a에서의 함수값은 fa가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ga는 a 더하기 b인데 앞에서 b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a는 3이 아니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4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에서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아야 된대. 그 말인 즉슨 f 합성 gx랑 g 합성 fx가 같은 식이라 이 말이잖아. gx가 3x 플러스 1이니까 fx에서 x 자리에 우리가 3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돼. 자, 전개하면 우리가 3a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 g 합성 fx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gx에서 x 자리에 fx g 합성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gx에서 x 자리에 우리가 3x 플러스 1을 fx가 여기서 ax 마이너스 2죠. ax 마이너스 2인데 gx에서 x 자리에 a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전개하면 3a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a-2가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문제에서 f 합성 f-1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f-1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인데, 자, a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와. 그럼 이번에 f1을 계산해야 되는데 f1 역시 a-2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5번은 우리가 두 포물선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첫 번째 거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고, 다음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비교하면 되는데 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냐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 L이 직선 L''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이 직선이 원에 접한대.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KY 그리고 플러스 K에 5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원에 접하려면 이 직선에서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1 플러스 K제곱분의 마이너스 3과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우리가 6을 우리가 더해주면 우리가 플러스 3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지. 자, 얘가 반지름 길이 1과 같아야 되니까 양변을 루트를 곱해주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돼. 그럼 좌변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우변은 k제곱 플러스 1이라서 k제곱 날라가고 9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8과 같으니까 k값은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우리가 지내오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문제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